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정말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하루였는데요. 오늘 우리 장도 그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분 좋게 올라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 사이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경기장 컨디션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이번 주 또 프로 주식 리그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첫 스타트를 우리 5명의 감독님들이 어떻게 끊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자, 아니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출연하실 때마다 순위가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기분 좋게 첫날부터 무려 18.36% 두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출연하시니까요. 그 비결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지난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에도 함께 했는데요. 4.53%로 지금 2위 자리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 뒤를 정말 바짝 추격하고 있는 문주원 감독님 대단합니다. 4.37%로 3위로 이번 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뒤에 우리 이주영 감독님 따라잡습니다. 2.67% 4위 기록하고 있고요. 임상현 감독님 지난주에 힘을 너무 쓴 걸까요? 0.83%로 이번 주 5위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식스맨 종목들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감독님들이 쭉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식스맨 친구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주영 감독님은 코스모화학을, 문주홍 감독님은 D&T를 둘 다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주영 감독님의 코스모화학이 지금은 현재 1등이네요. 성경희 감독님의 TPC 5%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임상현 감독님의 ST큐브 4.66%, 이무학 감독님의 매지온도 3.14%로 식스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첫 스타트를 끄는 감독님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몸풀기가 끝났다면 이번 두 번째 주는 또 어떤 결과가 또 수익률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대감을 키워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팀 또 화끈하게 수익률 자랑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바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병이 없는 월요일 팀 맞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신데 월요병으로 힘드신 거 아니시죠, 두 분? 괜찮습니다. 아, 네,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은 우리 이모 감독님 먼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래요. 맞아요. 네,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는 그날인데 우리 감독님이 출연하실 때 순위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치고 나와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비결이 뭔가요?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약간 좀 뒷심까지도 좀 챙겨서 네. 1시즌 1의 왕중왕답게 네, 종목들, 뒷심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종목들 시장이 너무 좀 편중돼 있지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경칩 같은 장세지만 네. 아직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종목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제가 깨워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개구리 점프처럼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네, 이 시장에 아직 발굴이 안 된 종목들을 이번 주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네, 주 후반까지 마지막 뒷심까지도 열심히 한번 끌어보서 이번 주는 한번 1등을 다시 한번 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 지금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 이럴 때 늘 승률이 좋으셨어요. 여기에 뒷심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주 1등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전략을 펼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도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월요병을 앓고 계신 건 아니시죠? 좀 요새 잠을 설치다 보니까 아니 얼마나 그 미국장까지 열심히 보시길래 잠을 설치세요? 이게 애 젖준다고 이제 잠을 설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걸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유를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유를 열심히 먹이다 보니까 이제 네.
애국을 하기 위해서 네. 애를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자세요. 애국자시고 애국 메타를 이제 타는 건 참 좋은데 저희가 이제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예,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식스맨에서 제가 코스모 화학 밀고 가시는 거 보고 네. 아, 우리 감독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시즌 좀 1주는 저희가 슬슬 몸풀기를 했고 네네. 이번 주 또 돌입을 했는데 어떠세요? 순위에 만족하시나요? 아, 지난주 좀 아쉬웠어요. 네. 지난주는 오스틴 임플란트가 아, 그 친구 뭔가요? 선발을 해서 딱 냈는데 코트로 걸어가다 자빠지더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바로 그냥 실려 나가버리는. 어떡해.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레드 카드 하나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명? 그렇죠. 선수가 네. 한 명 부족한 상태로 계속 뛴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팀이. 네, 그래서 3명이서 뛰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 치고도 선방하셨어요. 다행히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좀 아쉬웠죠. 아, 좀 아쉬웠지만 아쉬웠는데. 그런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번 주도 일단 뭐 최대한 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애국 메타 제가 응원하고요. 이번 주 또 순위를 높여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오늘 활기찬 월요일 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인터뷰를 마치고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한 뒤에 선수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경칩이라는 절기에 딱 맞게 시장도 기지개를 펴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분석을 해주셨는지 감독님들의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함께 보시죠. 자, 고지가 보인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지가 보인다. 이거 누가 적어주셨나요? 손? 네, 정보 같아요. 네, 아니 대체 무슨 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수가 네. 뭐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뭐 2021년도에 그런 장도 겪었는데, 그렇죠. 네, 뭐든지 상대적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12월 달에도 뭐 주구장창 빠지는 뭐 장이었었고, 네. 그래도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시장에서 섹터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그냥 제가 트레이딩 할 때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었어요. 근데 역시. 네. 제가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면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고수분들이 힘들어하실 정도면. 근데 이제 적당히 안 좋은 장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장인데 이게 최근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 트렌드도 조금 보여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고지라는 게 네, 지금 10월 달에도 2,500을 못 넘었고요. 맞아요. 12월 달에도 못 넘었고 1월에도 못 못 넘었습니다. 넘었고. 네. 그래서 이 2,500이라는 이 고지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스권 탈피의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 그 동안에 이제 시황 이야기 드릴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환율적인 부분 지난 시간에 이제 1,33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올 거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1,33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조정 나온다 했죠. 네.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가격대가 앞에 여기 이제 갭 구간 메우는 정도 거기서 만약에 더 내려간다라면 2,350포인트를 지켜주는가 그걸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2,350포인트까지는 올 필요도 없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 매크로적인 이슈는 사실 별반 없어요. 네. 아무것도. 어디랑 비교를 할까요? 미국장이죠. 미국장이랑. 네. 큰형님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큰형님들의 차트를 보면요. 네.
200일 이평선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좀 분석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 200일선을 S&P 500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한번 돌파 실패를 한 이후에 네. 이렇게 이제 1월 달 돌파하고 조정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켜줬죠. 그러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 역시 보시면 이 200일선 돌파 이후에 지금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큰 흐름에서는 지금 좀 돌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역시 지금 200선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시면 앞에 이제 갭 구간을 이렇게 메웠잖아요. 근데 메우기 전에 이 박스권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박스권 흐름에 있다가 하단으로 한번 깨는 그림이 나왔어요. 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향을 그리로 잡지 않고 다시.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는 그림을 잡았단 말이죠.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1선 오늘 뭐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뭐 단기 이평선이나 저항 구간이라서 한 차례 음봉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미증시가 나쁘지 않다라면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CPI 지표, 그다음에 PPI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애매하게 좀 나온 부분이 있으면서 증시가 좀 흔들렸는데 네. 어찌됐든 큰 흐름에서는 지금 금리 기조,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 금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베이비 스텝 뭐 2번이나 3번 정도 얘기했던 거. 그렇죠. 연준은 계속 그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끼리 이거 뭐 빅스텝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불안감이, 지레 네. 겁을 먹고 연준에서는 베이비 스텝 할 거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설레발 치면서 증시가 좀 빠졌던 거라서 강한 게 있어서 그래요. 결국 올라온다. 저는 뭐 그냥 항상 연준이 주는 가이드대로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물론 그들이 좀 늦게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생기지만 어찌됐든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올리고 내리고 함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네. 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하고 데이터는 늦게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네. 2,500포인트를 뚫으면? 뚫어낸다. 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뚫어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N자 상승형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래서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 2,580포인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2580.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00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만큼 시장의 힘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자, 3월 중순에 이런 빅 이벤트들을 잘 이겨내고 시장의 N자 상승을 해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종목들은 더 폭발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이 프로들은 어떤 종목을 보는지 꾸준히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도깨비 같은 수급이라고 이제 뒤에 또 멘트가 이제 적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도깨비 같은 수급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건가요? 공유 같은 수급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측이 안 된다는 수급. 그러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가 뭐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너무 올라가는 시장. 수급상으로도 오늘 좀 빠지겠는데 하는데도 올라가는 시장. 올라갈 것 같은데도 또 빠지는 시장.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좀 럭비공처럼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좋은데 종목들이 안 따라줘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아마 좀 후자의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뭐 시황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방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종목으로 시장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아마 쿼터러블 리칭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생각해 볼 점은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발언이 있어요. 맞아요. 상하원 나가서
이제 모레 상원, 하원 다 이틀 연속 이제 발언을 하는데 아마 삿바 싸움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시장과 파월. 그러니까 파월은 분명히 지전의 발언들 내가 잘했어. 나는 금리 인상을 작년에 잘했고 올해 최대한 금리가 물가가 잡히고 있어. 시장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닌데 이제 파월 네 말 안 들어 하면서 장이 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파월의 발언에 또 흔들릴 것인지 뭐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겠지만 네. 저는 시장이 이긴다고 봐요. 네, 파월의 의장 발언은 작년에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시장은 이겨낸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볼 때 이 누군가요? 트럼프 정부 때 네네. 중국 무역 분쟁 때 얼마나 많이 흔들었습니까? 한 1, 2년을. 맨날 트위터에다가 뭐 시진핑이 친구를 했다가 뭐 나쁜 놈이라 했다가 뭐 김정은이 뭐 어째고 저째고 막 하면서 매일 우리가 주식 전문가들이 맨날 트럼프 네. 트윗질을 하는 거를 맨날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 새우 등 터졌었죠. 네. 그러다 한 1년 지나니까 어때요? 시장은? 에이, 트럼프 트윗이 안 보이고 그냥 가잖아요, 이제. 파월 발언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점차 시장에서 잊혀져 갈 겁니다. 그게 증시예요. 그죠? 안 좋은 것을 빨리 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또 이번 주도 보통 날이다. 계속 보통 날 연준 FOMC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오늘 코스피 가는 거는 같다고 봐요. 네. 지난주에 미국장이 이제 올랐죠. 그죠? 국채 10년 만기가 4%대로 내려앉으면서 환율도 안정 찾고 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들 이제 파킹 딱딱 시켜놓고 그렇죠. 시장은 딱 이제 안정화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냔 말이면 1월 달처럼 일단 대형주도 재미없죠. 네. 코스닥 쪽이 확실히 강하죠.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수는 잘 갔어요. 지난주에 800포인트 돌파하고 810 오늘 포인트까지. 뾰로롱 네.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요. 수급을 볼까요? 네.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도입니다. 오. 보통 외국인 기관 양매도면 장이 못 가거든요. 그렇죠. 한쪽이 강하게 사던가 양매수 장에서만 올라가는데 글쎄요. 양매도 장에서 올라갔던 적은 아마 올해 들어서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그것도 대차게 올라갔다. 이게 무슨 시그널일까요? 이게 도깨비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알 수가 없다. 외국인이 1,200억 갑자기 뭐 블럭딜을 장후에 판 게 아니고요. 그냥 장중에 내리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2천억 장중에 내리 팔았습니다. 근데 지수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올렸죠? 자, 이놈 보이시죠? 에코프로 BM. 시총이 21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이 5%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희한한 도깨비 방망이가 여기서 터진 거죠. 그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주가가 20% 이상,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만 14%가 올랐는데요. 아침에 저는 설마 이거 갭이고 진짜 갭인가? 보통 한 8시 한 55분까지는 네. 섬매수 가짜 갭들이 막 움직이다가 한 57, 8분 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안 빠지는 거예요, 갭이. 어머머머. 뭐야, 이거 진짜야 했는데 정말 9% 갭이 뜨더니 뭐 종가까지 고가. 자, 수급을 볼까요? 외국 기관 안 샀습니다. 그럼 진짜 개인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셨군요. 네. 우리 이주영 감독님 올리셨군요. 왜 그러셨어요? 네. 수익을 내고 싶어서. 네. 슈퍼개미가 제 옆에 있었군요.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저도 살짝 발을 담궜다가 오늘 뭐 한번 두드려 맞기도 하고. 거기에 일조를 하셨다가 네. 중간에 나오셨나 봐요. 근데 놀랍긴 하네요. 개인들만 샀는데 이 시총 1위 종목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개인이 있습니까? 87만 주. 그러니까 코스피로 치면 삼성전자를 개인이 한 20% 움직인 올랐다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어머.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많이 써서 한 5천억짜리, 한 6천억짜리 이런 거 테마 터지면 뉴스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움직일 수 있다 봅시다. 그럴 수 있죠. 또는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공개 매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때까지는 가는 거고 공개 매수 가격까지는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무런 뉴스도 없었어요. 그렇죠. 대규모 뭐 공급 계약, 뭐 GM과 어떤 계약, 뭐 미국 IRA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개뻥 떠갖고 그냥 두두둑 개인만 그냥 드립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난번 NC소프트 사태가 한번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NC소프트가 예전에 상한가 한번 작년에 기록했던 적이 있죠. 네. 뭐야 이게 왜 NC소프트가 갑자기 상한가 가지? 오세 임플란트 횡령한 그 돈 갖다가 NC소프트를 샀잖아요. 네. 네. 네, 그랬었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땐 그랬지. 오늘 네. 개인들 이거 누구지 정말 대차게 산다라는 느낌?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개인이 있나?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살 수 있는 자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시가총액 20조가 된 20만 원짜리 주가 80만 주를 오늘 개인을 때려 샀다?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오늘 의아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오히려 들어요. 왜요? 후폭풍. 아, 왜냐하면 자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어떻죠?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루에 5%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한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날은 쉬었다 내리는 날이에요. 그죠? 네, 그날은 그냥 장사 끝. 네. 삼성전자 원맨쇼 하는 날입니다. 네. 뭐 부품주 몇 개 움직이겠죠. 그죠? 만약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신에 내려갈 때는 다 끌고 내려가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네 계좌는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네, 그죠? 슬프게도 네 계좌는 갇혀 있죠. 네. 근데 희한하게 지수가 내려갈 때는 내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같이 반응을 내려가요. 해요. 네. 기다렸어 하면 같이 내려가 버리죠. 참나.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내일 만약 오늘 이러한 과열을 딛고 내일 만약에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럼 전기차들 다 끌고 내려올 거거든요. 아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비엠도 시총 1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 양극재 쪽에서 완전한 퍼펙트한 급등주가 돼버려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저도 잘 모르는 도깨비 방망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드실 어렵죠.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은 다른 것보다 장 초반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을 가봐야 아는 거니까 내일 에코프로비 또 30%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저는 이주영 감독님 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뭐 급락이 나와도 살 거고 급등이 나와도 아마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엄청난 슈퍼개미신가 봐요. 네. 아니, 슈퍼게임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걸 좋아해서 네. 뭐 아침에 갭이 이렇게 떴으니까 이제 붙어봤던 거고 네, 네.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네, 근데 이제 뉴스가 아침에 저도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가지 했는데 그 뭐 테슬라에서 뭐 네, 네. 뭐 얘기가 또 뭐, 있었다고. 네,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좋았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유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이걸 것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좋았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그렇죠. 얘기고 그것 때문에 네. 안 좋았다고 빠지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확실치 않아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이게 누군지 이주연 전문가님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지만 안 샀어요. 네. 아무튼 내일 우리 노랑톡방에서 네. 제가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아마 네. 9시에서 9시 10분 사이가.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위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물결을 완전 뒤바꿔버릴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테마를 죽일 수도 있고 전기차 테마를 죽일 살릴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죽일 수도 그러니까 전기차가 죽으면 또 분명히 AI나 로봇 이쪽이 또 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침에 좀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아침의 분위기는 내일 오전 한 네. 9시 10분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로 내일 또 뚝딱 때릴지는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내일장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만 보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무학 감독님 그리고 이주연 감독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돼서 오늘은 두 분이 또 이슈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이주연 감독님. 네. 오늘 또 하필 또 왠지 엔터 사장님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무슨 엔터 기업 사장님 같으세요. 오늘 또 주연 엔터 차리시면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 원픽 배우로 들어가도 됩니까? 네. 능력은 없지만 예. 아니, SM 인수전이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해서 네. 뭐 하이브며 카카오며 SM이며 뭐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또 판도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SM 같은 경우에 네. 뭐 이제 이슈가 터졌는데 그 유상증자 카카오에서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하이브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근데 SM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그 이제 하이브에서 SM의 요청이 아니라 하이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거고. SM은 지금 현재 카카오에 팔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네. 네. 그런데 이제 못 팔게 된 상황이 됐고요. 이제 네. 그 유증에 참여 못하니까 지분을 많이 못 가져가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하이브에게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에 지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상황인데 네. 공개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12만 원에 내가 사줄게 했는데 그게 오늘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50만 주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냐? 못했어요. 하이브가? 네. 왜냐하면 주가가 12만 원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 됐고
그러면 아, 귀찮아요? 네. 또 귀찮은 일이요? 아유, 네. 그래서 뭐 이거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쟤네들 지분 다 확보를 못했어? 어허. 카카오는 거기다가 아직까지 여기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서로 이제 장내 매수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장내 매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수를 하는 만큼 가져가는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개 매수 어떤 가격대 오면 내가 살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장중에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공개 매수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뭐 카카오에서는 지금 뭐 사우디 국부펀드 8천억 넘게 네. 실타는 장전되어 있고 이거를 인수를 해야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거품을 많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는 항상 자회사들 상장시켜서 돈벌이하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사가 유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싶어 하지 있다. 않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SM을 끝까지 좀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어디 차트를 볼까요? 전 늘 헷갈리더라고요. 자, SM 거, 네. SM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어머나. 신고가를 오늘 살짝 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앞에 저항이었던 뭐 13만 3,600원짜리 여기를 지금 한번 돌파를 했다가 위고를 달고 쭉 밀려 내려왔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조만간 다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 늘 즐겨하시는 신고가 패턴이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신고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2,700개 중에서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다 다르겠죠.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저항자를 돌파하는 구간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일단 신고가 종목들을 힘이 강하니까. 가장 네. 좋아해요. 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앞에. 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들을 노리는데 이렇게 SM처럼 뭔가 좀 건덕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지분 싸움이 더 격화될 것 같다. 그러면 조정 때 한번 또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 주면 팔고 하는 그런 방식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더 SM 인수전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신고가 패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 하시기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재미있는 종목들도 함께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자, 이주영 감독님처럼 이렇게 좀 힘이 강한 신고가 종목들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노란톡에 얼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 아까 살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은 이수화학이었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가 힘이 강해요. 어떻게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저는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네, 스스로 좀 요즘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수화학이 상한가 간 것도 가지고 와주셨다고요? 그렇죠. 2차 전지도 일단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100개 중에 한 10개 가는 거니까 네, 저 하나도 없어요. 10% 확률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수화학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맞아요. 황화리튬과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이 전고체와 관련해서 삼성 SDI랑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와 지난주 내내 그냥 달리더니 또 가요. 오늘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나 참.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수익 냈었던 제가 휴맥스 홀딩스도 계속 이렇게 생각에 좀 변화를 주자 그랬잖아요. 네. 일단 이 에코프로라는 정말 크레이지한 종목이 하나 등장을 폭주를 하기 시작했죠. 그죠? 네. 폭주를 하니까 LNF 뭐 다 같이 코스모 화학 거기에 이제 예전에 폐배터리 관련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 막 이제 막 서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시세가 네. 붙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전고체.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 페페토리도 그렇고. 그렇죠? 전고체.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두 개 다 전략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단 전고체에서는 이수화학이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흐름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종목도 도깨비 수급이에요. 그래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BM, 에코프로
오늘은 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이 친구는 또 네. 에코프로 삼형제예요. 예전에 셀트제약, 셀트헬스, 셀트 뭐 이런 것처럼 셀트는 삼형제처럼 얘네도 에코프로 삼형제인데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양극재를 하는 회사고요. 그쵸? 에코프로는 양극재 하는 에코프로는 모 회사고요. 모회사고. 근데 에코프로 HN이 얘는 2차전지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이제 이 2차전지가 아닌 친환경 업체를 하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2차전지와는 상관도 없는데 그냥 앞에 에코프로 붙어 있으니까 가는 거 굉장히 심플이죠. 그죠? 나 에코프로인데 프리패스 상한가 와. 그냥 받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깨비 수급들이 있어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갑자기 누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요새 이 패턴 잘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자 뱀이라고 치면 코브라 머리처럼 확 고개를 드는 패턴들 있죠. 여기 보시면 고개를 확 들어버리는 외국인 지분율. 요새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예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추격 매수 굉장히 잘했는데 요새 기관은 완전 존재감이 없어요. 완전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관은 너무 답답한 매매입니다. 어찌됐든 네. 이런 패턴들 외국인들 매수가 싹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들 자 또 있습니다. 네. 이수학도 그랬고요. 자, 뭐 특징주로 수급을 계속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또 보시면 강원에너지. 자, 보세요. 보이시죠? 네. 고개를 드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갑자기 고개를 코브라 머리처럼 코브라 머리 생각하시면 돼요. 확 쳐들죠, 그죠? 주가가 다닥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성일하이텍도 주가가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외국인 지분을 고개 확 드는 거 보이시죠,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죠. 오. 근데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 난해하고 좀 난센스적인 수급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가 바바박 손뼉이 맞는 순간 수급과 테마가 손뼉을 테마만 있어도 안 되고 수급만 있어도 안 돼요. 수급이 딱 맞는 순간 주가가 번쩍하면서 20% 30% 상한가를 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런 종목들 찾는 게 요새 제 일이에요. 바쁘시겠어요. 이게 재밌어요. 수익이 너무 잘 나잖아. 2차 전지인데 외국인 수급이 아침에 확 들어온다. 일단 미친 척하고 10%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빡빡빡빡 가니까요. 그죠? 이런 수급들이 오늘 저도 이 수학도 깜짝 놀랐는데 그니까요. 주가까지 이 분봉을 보시면 오늘 너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침댄 줄. 조정이 없어요. 네. 그냥 갭 떠갖고 그냥 상한가로 갔어요. 흔드는 게 없어요. 우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한가는. 그죠? 와. 보통 막 흔드는데요. 네. 이거는 뭐 거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한가. 이게 외국인 수급이 있는 종목들이랑 패턴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계속 저는 이 작업을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깨비 방망이 찾으러. 네, 이런 외국인들이 뚝딱하는 수급들 계속 저랑 찾아보시면 네. 아마 고수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등으로 출발한 우리 이무학 감독님 이수학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좀 저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삼성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 삼성의 전략, 네. 전고체 전략. 네. 그런 전략도 제가 깨트려 오면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잘 맞아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수학처럼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패턴 최근에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프로주식 리그 룰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 리그 룰 소개해드립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첫 출발이 좋은 우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 감독님 대주전자재료 정말 눈에 익은 선수들만 나오고 있어요. 4.37%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CIS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4.53%로 안정적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1등 우리 이무학 감독님 휴맥스홀딩스로 무려 18.36%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하림지주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2.67% 가져갑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SM 지난주에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0.83% 수익률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5분의 우리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습니다. 바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랑 저랑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우리 이무학 감독님 오늘 첫날인데 18%가 넘어서 네, 맞습니다.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이 종목이 이거는 우리 월요일 팀한테 먼저 제가 일름보처럼 이르고 시작을 할게요. 네.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감독님들이 오셔서 이 다음 주에 뛸 선수들 목록을 쫙 보잖아요. 월요일 날 딱 공개가 됐는데 이 두 분 종목을 보고 이렇게 급등 누가 봐도 급등 패턴인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 종목이 네. 먼저 뛰었어요. 오늘 무려 최고가 기준 18%가 넘었는데 이 종목 대체 뭡니까? 휴맥스홀딩스?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이번 주에 운영을 했어요. 아우. 일단은 첫 번째는 전기차, 전고체 이수학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순환매가 돌 것이다. 전기차 충전 쪽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서 자, 진짜 말이 되는 종목 하나, 신세계 INC. 그리고 진짜 테마주 하나, 휴맥스홀딩스. 이게 이제 두 개. 투트랙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다 맞췄습니다. 일단 네. 신세계 INC도 오늘 일단 탄력이 좋은 종목은 아니니까 3%라도 멀리 가는 종목이 워낙 복폭이 짧은 종목이라 그럼요. 잘 갔고 휴맥스홀딩스가 오늘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가 6,000원인데 네. 5,900원 찍고 밀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아깝긴 한데요. 네. 일단 끝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끝은 아니니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종목들은 계속 좀 순환성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뭐냐면 계속 실적을 검증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네. 이제 막 3, 4년처럼 그냥 성장성이 아니라 어디와 공급 계약 공시도 봐야 되고 그 몇 년짜리도 봐야 되고 뭐 거기가 어디냐, 미국의 IRA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얘네들은 전고체나 이쪽 애들은 거의 바이오와 같아요. 실적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성장성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 생각에 계속 이 전환을 하시면서 사고 팔고 이 과정들을 같이 하시면 무조건 갖고 가는 건 안 되고요. 그죠? 네. 사고 팔고 하는 전략들을 같이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 9시 10분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BM이 과연 어떤 꼬라지를 부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들 만약에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바로 아침에 휴맥스홀딩스도 다 던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흐름들 잘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네. 내일 아침에 오전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맥스홀딩스 2차 전지 지금 안에서 수급이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 내일 2차 전지 대장주인 우리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목표가 정말 100원 앞두고 마치셔서 아쉽긴 한데 무려 18% 수익률을 냈습니다. 관련돼서 내일장이 굉장히 전략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 시황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따라 붙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따라오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지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또 2.67%로 안정적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네. 아니 복날은 멀었는데 하림지주를 왜 공략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닭에 꽂히셨나요? 아니요. 약간 좀 다급하게 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좋아하는 흐름들은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포트에 넣는 종목들이 신고가인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지금 식스맨에 들어가 있는 코스모화. 코스모화학 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 19.95%예요, 수익률이. 네네. 네. 그리고 하림지주 역시 이유는 뭐 뚜렷하게 심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요? 그럼 모르기는 해도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거래량도 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일단 하림지주라는 회사 뭐 재료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 기업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치킨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네, 없어서 그래서 못 먹죠. 그래서 이제 하림 지주 같은 경우 이제 지주 회사인데 네. 그 하림의 회사도 가지고 있고 또 페노션, 페노션이라고 이 선박 회사죠. 네. 운송하는 물류 이제 운송 회사인데 해운 업체 페노션을 또 인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림 그래서- 지주가요? 네. 예전에 엑세스 페노션 있었잖아요. 아. 그 인수한 회사가 하림입니다. 아 진짜요? 그 그래서- 히스토리 몰랐네요. 네, 망해가던 회사를 이제 하림 지주 회장님께서 이제 식량이 굉장히 이제 미래다? 미래는 중요해질 거다라는 야. 관점에서 야. 또 그 글로벌적인 식품 기업으로 이제 하림 지주를 키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야, 네.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인 이제 벌크 선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셨네요. 네. 네, 투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 회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결국 이제 이런 식품 기업들끼리의 이제 물류, 해상 물류를 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데 바닥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좋고 하지만 식스맨에 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코스모 화학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하림 지주도 보시면 앞에 저항 네.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위치에 놓여 신고가 있습니다. 흐름. 그래서 네. 오늘은 뭐 사실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예상대로 일단 조정이 나왔어요. 월요일이니까 괜찮다. 괜찮다. 금요일까지만 달려주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 이대로 유지해주는 관점으로 요 종목은 오늘같이 조정 나올 때 뭐 조금씩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졌으면 했는데 네. 터졌나요? 네, 터졌네요. 조금 네. 평소 대비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에도 조금 터졌었고 오늘도 조금 터지는 모습이라서 글쎄요 이번 주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 저점 단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니까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신고가 같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응이 필요하죠. 눌렸다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이런 거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럼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림지주 우리 이주연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네요. 우리 이주연 감독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오늘장 선수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으면 저희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우리 먼저 세 분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 감독님은 또 모트렉스를, 성경희 감독님은 EV 첨단 소재를, 임상현 감독님은 그린 케미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도 볼까요? 이주연 감독님은 솔투룩스를, 이무학 감독님은 화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익숙한 친구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감독님들의 종목을 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이주연 감독님, 네. 솔투룩스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 공략이 가능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솔투룩스 선수 너무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 많이 뛰어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어, 더 뛸 수 있나요? 저는 뭐 상승 중이니까 오. 네, 상승 중이고 오늘 사실 이제 장 시작할 때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미국 장이 금요일 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상승 출발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네. 분명히 수급이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대장주만 봐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솔트룩스가 AI 대장이다. 바닥에서 상가 가장 먼저 나왔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이 대장급 한 3종목 정도가 있어요. 종목이 한 70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라지라든지 랄랄랄라. 네. 코난. 네,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뭐 오픈 엣지하고 그다음에 솔트룩스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솔트룩스가 저는 이제 가장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대장 오브 대장이다. 네, 그래서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요. 차트 보시면
또 신고가입니다. 네. 앞에 저는 신고가 저항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누군가가 물려 있다가 막 팔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발목을 막 잡을까봐. 그래서 새하얀 눈밭이 좋다. 네, 그냥 신고가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테마의 대장이고 음. 얘가 이제 테마주에서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특히 AI 종목인데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AI 안 끝났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죽었다.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솔트룩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오브 대장 AI 안 죽었다. 솔트룩스 선수 내일 주전 선수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화신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 종목이 좀 낯선데 어떤 종목인가요? 화신은 네. 낯서세요? 네, 저는 네. 낯선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업력이 꽤 되는 기업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생각도 가봅시다. 자, 이제는 전기차에서 부품. 부품. 네, 이제는 정말 이 미래 가치보다는 과거 가치, 말 그대로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 결국은 성장주들이 흔들릴 때 버텨줄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실적. 없거든요. 네.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뭐예요? 실적. 실적, 그죠? 변하지 않는 가치, 실적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자, 볼게요. 실적이 보시면, 자,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오. 900억 나왔습니다. 오. 시총 3천억짜리가 영업이익 900억 낸다고요? 아무리 자동차 기업들을 좀 할인 평가 받고 좀 배려적으로 항상 좀 저평가를 부채 받는다 비율이 해도. 높아서요. 좀 받는다 하더라도 실적 너무 잘 나왔어요. 900억. 자, 보시면 평소에 화신은 10억, 100억 적자 200억 나누었는데 올해 900억 냈습니다. 왜 이렇게 잘 팔았죠? 너무 잘 팔았죠. 이게 미국 올해 더 잘 될 거예요. 올해 이제 미국 IRA 법안과 맞물려서 미국 현지 생산에 같이 가거든요. 우리나라랑 단가랑 틀리겠죠. 미국 현지 생산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EV차 공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GMP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이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화신이 적극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PBC 배터리팩 케이스거든요. 정말 매출이 이제는 단순 부품 회사에서 전기차용 말 그대로 밸류가 높아지는 고부가 가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가 같이 미국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기관 좀 움직여라 이겁니다. 자, 아까도 보셨죠. 외국인들 그렇게 급증하는 시세들 봤는데 자, 이 종목 일단 기관이 어때요? 9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매수 볼게요. 사실 자, 4만, 8만, 9만, 10만, 6만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외국인 사는 것처럼 막 10%, 20% 못 가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올려준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뭔가 좀 외국인 매매를 보면서 좀 각성한다면 원래 그런 급등주 매매들 기관 투자를 추격해서 잘하거든요. 네. 시세를 잘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요새 존재감이 없는 기관 투자자들 이런 거 실적 좋은 종목들 그냥 한번 하루에 밀어주면. 100만 주씩 사면서 네. 주가 한 20%짜리 한번 만들어주고 기관아 좀 움직여라. 기관 언제까지 손 빨 거야?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네. 사실 기관 매수 50만 주 주가 오. 2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관이 폭주 기관차가 된다면 화신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현대기아차랑 같이 미국 갈 수 있는 종목 화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내로 종목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정말 이번 주 내에 이 종목들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AS부터 설명까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현재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월요일팀 이주연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월요일병을 이기고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주식 반장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